네.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저도 자동차 쪽 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된 소설이나 만화가 나왔는데 사전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티가 나면 사실 몰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맨날 일론 머스크 가르쳐준 이야기 막 쓰라고 그랬거든요. 일론 머스크 회귀해가지고 테슬라 만든 얘기 써라. 막.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걸 쓸 때 이제 기술적인 면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면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소재로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소설의 팩트가 많이 틀렸고 배경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면 사실 몰입이 안 될 것 같긴 해서 만약에 제가 다른 전혀 새로운 엉뚱한 소재를 갖다가 쓸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역시나 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확인을 했었던 그런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는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웹소설이 100% 현실 반영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웹소설은 결국에는 독자님들을 설득할 정도로 현실적이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 현실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단 이 세계에 간다 라는 것부터 뭐 아예 성립될 수가 없겠죠. 다만 뭔가 이제 뭐 개연성이라던가 이런 게 독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이제 현실적이면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 전문 지식 그 한 방울이 독자님들에게는 정말로 큰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민수 작가님 공부하시고 이런 뭐 소울풍형 공부하고 한산이가형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한 방울 더 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막 전문가처럼 막 논문을 써야지 이러면서 웹소설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웹소설을 쓰면서 그 틈새에 진짜 그 디테일 하나 더 하려고 하나를 더해서 독자님들께서 그 하나를 보고 설득되실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비하인드 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은 영화 감독님, 뭐 스태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에 걸쳐가지고 그 많은 뒤에서의 이제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큰 자본이나 그런 게 들어가진 않지만 하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작가님들께서 그렇게 이렇게 흘리시는 땀이 있다, 노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도 깊게 들어가네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점점 더 깊게 들어오시면은 웹소설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데 일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작가님으로서 또 이게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로서 또 완결난 이후에 완결 수입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누리실 수 있기를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분명히 낮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게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 첫 번째 웹소설을 쓸 때는 아까 말해줬던 소재 공부하는 진입장벽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구나 웹소설 한두 개는 써볼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정말로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지막 한 방울, 사실 그 한 방울 때문에 진짜 좋은 웹소설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한 방울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형 작가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로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된다 그래서 웹소설 수익 구조를 저는 정확하게 딱 좀 숫자로 뭐 이렇게 얼마가 되면 뭐 결제를 하면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는지 딱 까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다. 이미 너무 투명화돼 있어가지고 네. 이 주제는 웹소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돈 얘기하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 시리즈 같은 경우나 그 선인세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둘 다 7대 3이고요. 어디가 7? CP 쪽이 저희 같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7이고 플랫폼이 3이고요. 네. 다만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선인세를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인세를. 네네네. 카카오 페이지 측에서. 웹소설도 선인세가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네네네. 그것도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희도 작가님들한테 선인세를 지급하고, 플랫폼에서도 CP 쪽에 작품에 따라 지급하기도 하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작품에 따라서 이제 그 선인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율이 6대 4로 변경돼요. 원래는 55대 45였었는데, 최근에 6대 4로 상향됐어요. 그래가지고, CP가 6, 카카오 페이지가 4,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CP 쪽이 7이나 6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작가님과 계약 조건에 따라서 8 혹은 7 작가님이 가져가시고 우리가 2 아니면 3 이렇게 가져가요. 그게 일반적인 출판사의 구조예요. 시리즈도 그러면은 CP랑 플랫폼 7대 3 정도? 맞아요. 그건 7대 3, 무조건 7대 3. 7대 3? 그러면 그 7에서 다시 작가랑 그 CP가 또 8대 2나 7대 3?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 저는 아예 이참에 유튜브 여러 개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로 뽕을 뽑으려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랑 조금 질문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까는 이제 제가 그냥 웹소설 장르만의 특징이나 글 작성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대리만족이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반대로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라, 아니면 뭐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웹소설 쓸 때 뭐 이런 거, 뭐 웹소설 자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작가로서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일단 그 개연성이 무너지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뜬금없이 그런 그 개연성이 무너지는 게 안 좋은데, 근데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리만족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고구마라고 이제 여기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고구마라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고구마가 근데 개연성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개연성이 무너지는 구간이 대부분 고구마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개연성을 아까 전에 먼저 얘기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너무 잘 나가는 지점이 되니까 이 주인공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빌런이 등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빌런을 이제 등장시키시는 시점이 강한 빌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한 작가님의 이제 제가 원고를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공이 너무 이게 뛰어난 이제 능력을 이제 선보이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능력을 이제 선보이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팀을 짜는 이제 에피소드였는데, 다른 후보들이 주인공이 그 전에 되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주인공에게 약간 겁을 먹고 주인공과 팀을 안 맺으려고 하는 거를 이제 다음에 사이다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고구마를 주기 위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제가 작가님 그러지 말고, 주인공이 그렇게 활약을 보였으면은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주인공이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인 걸 봤으면은, 눈으로 확인했으면은 주인공을 자기 팀으로 넣어야지 자기가 경쟁력 넣으려고 그랬죠. 네, 경쟁력이 있을 텐데 모두가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다음에 사이다를 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이렇게 약간 고구마 상황을 만들고자 하시는 건 알겠는데, 개연성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사이다를 위해서 억지로 이제 고구마를 넣거나 개연성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리만족과 연결지어서, 웹소설은 독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는 소설이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보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웹소설을 보면서 독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항상 작가님들께서
또 예비 작가님들께서 염두에 두고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현실이 많이 힘들어서 예, 웹소설을 읽는데 웹소설에서마저 이제 답답함과 고구마를 느끼면 제대로 웹소설을 안 읽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로 제대로 들고, 사실 아까 질문 중간에 이제 웹소설 1회 분량, 1화 분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뭐 웹소설마다 당연히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1화 분량은 비슷하더라도 전체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도 웹소설의 전체 분량이 그 몇 화 정도 되는지, 1화에 공백 포함해서 한 5천자라고 하면 몇 화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당연히 현판인데, 이게 또 로맨스나 판타지물이나 이렇게 장르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장르 따라 좀 그 다른 건지, 보통 어느 정도. 로맨스는 보통 한 70에서 한 80화 정도가 완결이고요. 현대 판타지 같은 경우는 한 옛날에는 150화 이상이면 완결이 됐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요새는 200화 정도가 일반적인 거하고 좀 더 길어져서, 그리고 200화도 요새는 좀 작다, 250화 정도가 한 평균적인 완결인 것 같습니다. 네.